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겠지만요. 이 봄이 오지 않고서야 제비가 올 리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ETF 순유입이라는 제비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이 강세장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혹독한 약세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터졌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에도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이더리움 시장에서 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더니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아직까지 예전 최고치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자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 정작 큰 손들의 자금 흐름들은 슬쩍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강세 전환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걸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 의도를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이더리움 현물 ETF들은 기관과 큰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몇 주 연속으로 이들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유출 현상이 이어졌다는 거, 가격에 대한 하락과 함께 기관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시기였죠. 근데 12월 들어가지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ETF에서 다시 순유입, 즉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ETF의 총 순자산 규모가 11월 말 저점 대비했을 때 약 28% 정도 증가했다는 분석까지 나왔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동안 겁을 먹고 떠나던 큰 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이 불과 두어 달 전 10월 초만 해도 이더리움 ETF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비하면 아직도 기관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 이 계속 빠지기만 하던 자금의 흐름들이 멈췄고 드디어 한번 되돌아섰다. 바로 이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장의 추세적인 전환점은 언제나 이런 수급 변화 속에서 찾아오곤 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관의 돈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만 봐서는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겨울이 왔다, 기관이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분위기가 바뀌더니 뭔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겉과 속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시려면은 몇 가지 데이터랑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업체 크립토컨트가 추적하는 지표 중에서 순테이커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시장가 주문으로 얼마나 적극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수치가 마이너스면은 그날은 공격적인 매도가 우세하다는 뜻이고, 플러스면은 공격적인 매수가 더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10월달 시장 급락 때는 마이너스 5억 달러 수준까지 뚝 떨어졌었는데 한마디로 던지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 수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1억 4천만 달러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 매도 우위이긴 하지만요. 이 매도 세력의 힘이 예전만 못하고 매수 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봤을 때 좀 딱딱하니까 흐름을 보자면요. 이 지표를 30일 이평선 추세선으로 그려봤을 때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바닥이 높아진다라고도 표현하죠. 예전 같으면은 마이너스 5억 달러까지 밀렸을 상황이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1억 수준에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패턴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게 올해 초 이더리움이 크게 뛸 당시였습니다. 올해 1분기 이더리움 가격이 바닥 찍고 불과 몇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 공격적인 매도의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던 모습이 관찰됐었거든요. 이 지금 상황이 그때랑 흡사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매도는 점점 약해지고 매수세가 힘에 길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강세장 재개를 알리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ETF 자금 흐름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글래스 노드 측 자료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들의 초음 보유자산 가치가 11월 21일경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약 28% 정도라고 했는데 수치만 들어서는 체감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ETF들이 갖고 있던 이더리움 평가 금액 합계가 100이었다라고 쳤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128이 되었다라는 거. 이 큰 손들이 ETF를 통해서 그만큼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의미겠죠. 금액으로 치면은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다시 유입된 셈이니까 그냥 미미한 미동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났던 시장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느낌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에요. 10월 초에 ETF 붐이 한창일 때는 이 수치가 100이 아니라 200, 300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추세의 방향성입니다. 바닥 찍고 위로 방향을 튼 것 자체가 전환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 고래 투자자,
즉 큰손들의 움직임인데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해보니까 최근에 어떤 대형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130만 달러치를 매도하면서 동시에 14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사들였다는 거. 이 지갑이 11,000개 정도 이더리움 이상을 새로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개인이라고 보다는 어느 정도 기관급 혹은 거대한 큰손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으로 낸 수익을 일부 실현해가지고 아직까지 저렴해 보이는 이더리움을 더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시장 내부 자금의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강세장 초입에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먼저 달린 발 비트코인은 잠깐 쉬고 뒤따라오던 말 이더리움이 추월해서 뛰는 이런 구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이 꼭 그 상황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큰손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신호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배경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11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거시경제 측면의 압박 때문이었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겹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었죠.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일단 현금 확보하고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는 게 상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ETF에서 대거 돈이 빠져나온 면도 있었고요. 근데 12월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3번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초 대비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이자 매력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자산들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 이슈도 처음에 충격이 컸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10월 달에 가장 공포를 줬던 중동 불안이라거나 이 지정학적인 악재들은 12월 달에는 시장을 그다지 흔들지 못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이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겠다. 이런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 덕분에 미국 증시도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고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 기관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한번 전부 다 차익 실현해보고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했겠다. 이제 2026년 바라보고 다시 담을 건 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자금 재유입은 바로 이런 거시 환경 변화랑 연동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한 가지. 이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결국에 대규모 기관 자금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비트가 완전히 죽쓰고 있는데 이더리움만 혼자 잘 나가긴 어렵고요. 또 반대로 비트만 펑펑 오르고 이더리움이 계속 소외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관의 투자 판단은 자산군 전체를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올해 후반부를 돌이켜보면요. 이 처음에 비트코인 ETF 시대가 개막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집중됐던 관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은 이더리움 ETF로 올라갔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들도 속속 출시가 되면서 시선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이 비트코인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더리움도 저렴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두 가지 축 모두의 자금이 다시 투입되는 이런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이 이더리움 상승의 기반이 되고요. 이더리움의 상승이 다시 시장 전체의 자신감을 높여가지고 비트코인도 추가 상승 여력을 얻는 이런 양쪽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확실히 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사이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간략히 짚어보자면요. 먼저 1개월 내에, 즉 연말 연초까지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장을 힘들게 했었던 연준의 긴축들은 일단 완화로 돌아섰고 연말이라는 특수 시기에서는 이 기관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지금 ETF에 돈이 들어오는 게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이변만 없다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수준이라거나 이 조금 높은 선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이 가격이 출렁이기 쉽다 보니까 가끔 예상하지 못한 급등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도 12월 초에 형성된 이 상승 기조 자체가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후, 즉 2026년 1분기 말쯤을 내다보면은 두 갈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이 미국 경제가 큰 탈 없이 굴러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시사하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되면 1분기 동안 증시랑 코인 시장에 꾸준히 온기가 돌면서 이더리움은 천천히라도 이 4,000달러대 이전 고점을 회복하거나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겠죠. 이 반면에 신중한 시나리오로는 1분기 중반쯤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간다라거나 실물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식는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줄 거고 시장은 다시 긴장을 하겠죠. 주식이 흔들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ETF로 돌아오던 돈도 또다시 주춤하거나 빠져나갈 거고 이 가격이 또 한 번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 1분기까지는 거시경제 신호 등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온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26년 중반까지 길게 보면요. 이것도 크게 낙관과 비관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경기 연착륙에 성공하고 연준이 서두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완화적 정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이라거나 중국 등 여러 가지 다른 주요 경제권도 비교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면 상반기 내내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기관들도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할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올해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서 이 새로운 최고가 랠리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예기치 못한 복병이 있으니까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 예를 들면은 대형 금융기관 부실이라거나 지정학적으로 더 큰 갈등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불거진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이건 할 것 없이 이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위험 회피 모드가 되면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의 회복 분위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긴 겨울로 들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6개월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거시 변수들과 리스크 이벤트에 달려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관찰되는 초기 신호들은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시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나타난 변화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이 10월과 11월에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시장에는 한때 공포랑 체념이 퍼졌었죠. 하지만 12월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거 정말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의심이 싹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은 없어요. 이 뉴스 헤드라인도 조심스럽습니다. 할 수도 있다, 신호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이죠. 모두가 확신할 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나 또 무슨 악재가 터져서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시장이 내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거기에 냉정함을 한 스푼 섞는 것이 중요하겠죠. ETF에 돈 들어온데 모두 탑승하자 이럴 게 아니라요. 왜 돈이 다시 들어오나? 어떤 논리로 흐름이 바뀌었나?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논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금리 인하로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고 매도세가 약해지고 기관 큰손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강세 전환 신호를 읽힌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을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실전에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 이미 투자 중인 분들은 너무 겁먹어서 저점에서 던지지 마셔야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남들이 공포에 떠는데 담았어야지 이제 와서 무턱대고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한 번의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기본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빨간불이었는데 슬금슬금 노란불로 바뀌고 있어요. 이 본격적인 강세장, 초록불이 켜질 듯 말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주의를 살피면서 건너셔야 된다는 거고 성급하게 뛰어들 필요도 없고 이 두려움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관의 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시면서요. 우리도 서서히 페이스를 바꿀 준비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 이 톰 리 같은 월가의 유명 전문가도 며칠 전에 이더리움은 바닥을 다쳤다라면서 이 자신들의 펀드에서 이더리움 매수량을 2배로 늘렸다라고 해요. 물론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움직이는 큰손들의 행동이기도 하다 보니까 새겨보실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결국에 며칠 전부터 들려오는 이더리움 ETF에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은요. 이 단순한 수급 뉴스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시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신호인 거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시장은 지난달의 급냉기를 지나서 이제 서서히 온기를 되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흐름을 포착하는 눈을 기르셔야지 길게 승산이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강세 전환의 신호,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그 퍼즐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불장이 오기 전에 가장 힘든 시기를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진짜 수혜자가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죠. 이 시장도 나에게 좋은 흐름이 오기 전에는 더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더 답답한 횡보를 만들고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싶은 시기가 사실은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장만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승장, 불장 구간은 1년에 12달 중에 길어야 1, 2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이것마저도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구간들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짧은 구간만 바라보다가 나머지 10개월 동안 지치고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작 불장이 올 때 이미 시장에 없다라거나 너무 높은 평단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10개월을 하락 보합장에서 계속 힘들어하면서 버틸 순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 이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가 지옥 같은 시간이지만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정리하고 이 투자 원칙을 다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상승장만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락장, 횡보장도 내 편으로 바꿔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도 시장을 대하는 나의 태도랑 전략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락장이 길게 느껴지는 지금 현재 시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상승 불장을 가장 여유롭게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애플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